자, 이어서 우리 선적분 면적분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이제 가르치는 분들마다 다변수에 넣기도 하고 공학수학에 넣기도 하는데 이제 저는 다변수 면적분학으로 취급을 해서 얘기를 해 볼 거예요. 일단은 요거는 뭘 하는 거냐면 이제 벡터 해석학이라고도 부르는데 적분 자체를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정의역에 대한 구간 또는 뭐 영역, 입체 영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적분, 이중적분, 삼중적분 이런 거였는데 어디에서 적분하는 거냐면은 선이나 면을 타고서 적분한다라고 하는 게 선적분, 면적분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요거를 이제 나눌 때 스칼라 함수를 선적분할 거냐, 벡터 함수를 선적분할 거냐를부터 나누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 1번은 스칼라 함수의 선적분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적분을 선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 선을 그 벡터 함수 RT로 작성을 할 거예요. XT, YT랑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죠. 이 스칼라 함수가 3변수 함수면 선도 공간상의 선이 되면서 Z 성분이 추가가 될 겁니다. 이제 아무튼 곡선에 대한 표현은 이제 커브 C를 쓰면서 C는 RT 해가지고 XT, YT로 표현이 될 거고 적당한 T에 대한 범위를 주면은 이게 평면상의 선이 되면서 여기에서 스칼라 함수를 적분하겠다. 라고 가는 건데 그 표기법은 인테그랄 C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선적분의 표기가 되고 그 다음 스칼라 함수의 x랑 y 자리에다가요 xt랑 yt를 잘 대입해 주시면 돼요. 곡선을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 ds라고 하는 거는 스칼라 함수 선적분에서 나오는 표기가 되는데 요거는 요만큼. 그래서 이 곡선에 대해서 얘는 R'T의 크기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곡선의 길이의 공식 곱하기 dt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의 루트. 그래서 요걸 이제 공식 삼아 가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게 공간으로 가서도 이렇게 선적분을 해주면은 얘가 그 z 성분만 추가돼 가지고 같은 공식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대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건지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x축이랑 y축, z축이 존재하는 이런 공간이 있을 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z는 fx, y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밑에 이런 선이 있는 겁니다. C. 그래서 이 선 위에서 적분을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요.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 공간에 있는 어쨌든 적분 넓이니까 이런 거를 구할 때 이 넓이가 인테그랄 C에서 f x, y의 ds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변수 함수의 스칼라 함수에서는 이제 이런 걸 나타낼 수는 있지만 3변수 함수의 스칼라 함수에서는 기하적인 의미 그러니까 어떤 그림으로서의 의미는 조금 말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일단 이 스칼라 함수의 선적분 자체는 선의 질량이다라고 나왔을 때도 이 스칼라 함수의 선적분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 나오면 어떤 단어가 나오면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가를 정하면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를 다시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공면 전체가 필요하다기보다는 딱 만나는 이 순간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곡선 C랑 면이 연립되는 순간에서 적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칼라 함수의 x랑 y 대신에 곡선의 성분인 x 성분, y 성분에게 대입해가지고 표현해서 말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ds라고 하는 건 곡선 c를 잘게 쪼갠 요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곡선의 길이 공식 곱하기 dt가 되면서 요거를 가지고서 공식으로 만들어서 스칼라 함수의 선적분을 해낼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고 해서 일단은 좀 표현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익숙하게 만들면서 계산 연습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곡선 C가요. XT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은 이제 RT라고 쓰긴 합니다. 그래서 T, T 제곱이다라고 해서 T의 범위를 주고 선적분을 푸는데 스칼라 함수에 대한 선적분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C의 x 플러스 루트 y의 ds는 하면은 인테그랄 곡선의 범위 그리고 x 자리에 x 성분 y 자리에 y 성분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t 플러스 t제곱 루트니까 곡선의 길이 공식 이거에 대해서 R'의 크기를 가져오면 됩니다. R' 벡터는 1,2t니까 크기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의 크기 가져오시고 dt라고 하면은
전체 적분에 의해서 미분하면 8t니까 얘가 2t일 때 우리는 그 4를 곱해주고 4분의 1에 8t 날라가고 3분의 2에 2분의 3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0부터 1까지. 자, 그러면 6분의 1 한 다음에요. 이제 오르트 5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계산 같은 것들은 지금까지 많이 해왔었던 거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풀이하는 방법에 대한 거 위주로 좀 볼 거고, 마찬가지로 스칼라 함수 선적분이고요. 지금 얘, 얘가 돼요. 그러면 인테그랄 C의 EXY의 플러스 Z에 대한 DS는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곡선의 범위에 대해서 x 자리에 x 성분, y 자리에 y 성분, z 자리에 z 성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2, 4, 고 플러스 t 곱하기 곡선의 길이 공식 미분하고 제곱, 사인 제곱, 미분하고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고요. 다시 미분하고 제곱, 또 1을 더하니까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만큼을 또 마무리할 거고, 그럼 루트 2 나가신 다음에 따로따로 적분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사인 제곱으로 적분 가능한 거였고요. 플러스 2분의 1 t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 얘는 이제 0이 되는 것이고, 얘만 남아서 2분의 루트 2에 4파이 제곱이 되고, 그래서 2루트 2의 파이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잘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식을 좀 잘 암기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피적분 함수가 벡터 함수인 벡터 함수의 선적분을 본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좀 개념적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벡터 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선적분에서의 벡터 함수 선적분이면 그 벡터 함수를 다 벡터 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벡터 장은 F는 R2에서 R2로 가거나 F가 R3에서 R3로 가는 구조를 쓰게 돼요. 그래서 하나 예를 좀 잡아 드릴게요. F의 x, y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y,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벡터 장으로 인정이 된다라면은 이중순서쌍을 대입해서 이중순서쌍에 대입이 되는 건데,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점들이 막 대응을 하는 거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제 벡터 장으로 쓸 거면 일단은 어떤 함수 값들을 좀 뽑아서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다가 자 0,0을 넣으면 0,0이고요. 1,0을 넣으면은 0,1이고요. 그 다음 2,0을 넣어주면은 0,2고요. 그 다음에 0,1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0이고요. 뭐 1,1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등등등 이라고 보면 이 벡터 장에 대한 기하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게 약간 선적분 면적분이 물리학적인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0,0에서 0,0의 벡터가 나왔다는 거는 이 점에서의 벡터가 0,0이라는 겁니다. 1,0에서 여기에서 이 벡터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2,0에서 이 점에서요. 이 벡터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0,1에서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벡터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점에서 나오는 벡터 값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다 모아서 결국에는 이게 모든 점에서 모든 벡터가 나올 테니까 그 벡터의 모임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이 화살표 자체가 어떤 하나의 힘처럼 작용을 하면서 이 자기장처럼 흐르는 이런 흐름을 벡터 장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R2에서 R2로 가는 벡터장은 평면상의 어떤 자기장처럼 흘러가는 그런 힘의 흐름이고, 그 다음에 R3에서 R3로 가는 벡터장은 3차원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이 벡터장에 대한, 그러니까 벡터 함수에 대한 선적분의 의미는 어떤 곡선이 이렇게 널려 있단 말이죠. C. 그러면 이 벡터장이라고 하는 흐름이 돌면서 이 곡선들을 때립니다. 때렸을 때 이 곡선이 받게 되는 데미지, 그게 곧 벡터장이 곡선의 한 일이 돼요. 그래서 벡터장에 대한 선적분의 동의어는 한 일이라고 합니다. 일, 워크요. 그래서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일단 이 정도가 기본적인 개념이 되고, 자, 그랬을 때 이 벡터 함수의 선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벡터장이 한 일과 동의어다 라고 보시고, 기본적인 표기법은 인테그랄 C의 F라는 벡터장에 이 dr도 벡터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내적입니다. F 내적 dr 이렇게 읽어줄 거고, dr은 dx, dy, dz 이렇게 써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얘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은
이만큼이 지금 계산 공식입니다. 외워주시고. 뭐냐면 어차피 곡선이랑 벡터장이 만나는 순간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벡터장 F에 곡선을 대입해요. 곡선을 벡터장에 대입하시고 내적 R't dt가 되는 건데 그 이유는 이 RT를 이렇게 조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dt를 전개해서 들어가면 이랑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이만큼은 x를 y를 z를 t로 미분하는 거니까 그게 R't가 되면서 R't dt다 써주면은 결국에는 이만큼의 벡터랑 이만큼의 벡터를 내적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 공식이 되고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은 F 내적 dr인데 F는 F대로 그 다음에 dr은 dr대로 표현을 해주면은 순서대로 내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순서대로 얘, 얘가 뭐냐면은 벡터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벡터 함수의 선적분을 푸세요라고 하는 표현은 첫 번째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인테그랄 C의 F 내적 dr을 구하세요.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인테그랄 C의 어쩌고 dx 플러스 저쩌고 dy 플러스 저쩌고 dz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안에 벡터장을 묻어준 거예요. dx, dy, dz 앞에 곱해져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순서상으로 가져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일을 구하세요 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표현들이 모두 벡터 함수의 선적분을 구하세요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다 라고 기억해주면 일단은 케이스 1이라고 부르는 가장 일반적인 벡터 함수의 선적분에 대한 개념 설명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일단은 곡선이 나와 있고 x, y 순서로 나와 있는 원에 대해서 t의 범위 잘 나와 있고 인테그랄 c의 f 내적 dr을 구하세요. 벡터 함수의 선적분을 구하는 거네요. 벡터장은 여기 나와 있을 때 얘는 곡선의 범위 0부터 4분의 파이에서 f라는 벡터장에다가 곡선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y 자리에 y 성분, x 자리에 x 성분 대입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루트 2의 사인, 컴마 루트 2의 코사인, 이게 frt고요. 내적 r't, 이거 미분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2의 사인, 루트 2의 코사인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내적을 해주면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플러스 2 코사인 제곱이 되는 거고 2로 묶어주면은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코사인의 2t라고 일단은 그 삼각함수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적분을 마무리해주면은 이렇게까지 오면서 4분의 파이 들어간 수가 1이니까 답은 1이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네요. 단순한 적분 계산 세팅해서 쭉 가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 자, 얘가 지금 모임이 되는 건데 이 t의 범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결국 rt라고 하는 표현으로 c가 t, t제곱, t3승으로 받아들여도 좋고요. 자, 한 2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f가 2의 x승, x의 2의 xy승, xy의 2의 xyz승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한 1은 인테그랄 c f 내적 dr을 구하라는 거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에 대입합니다. x의 t 대입, y의 t제곱 대입, z의 t3승 대입 2의 t승에 t의 2의 t의 3승에 t3승에 2의 t의 6승 내적 r't는 1, 2t, 3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적을 했을 때 0부터 1까지 2의 t승 플러스 2t 제곱에 2의 t의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3t 5승에 2의 t의 6승 따로따로 쪼개가지고 치환적분도 좋은 방법이고요. 저는 전체 적분으로 바로 갈게요. 적분했고요. 자, 얘 미분한 결과 앞에다 만든 다음에 지우면서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t 제곱이 필요하니까 3을 만들고 3분의 1을 만드셔요. 3분의 2의 t 3승이 되는 거고 다시 얘를 미분하면은 6t 5승이니까 2를 곱하고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의 2의 t의 6승이다. 그래서 0부터 1까지 써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대입하고 대입해서 빼서 계산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럼 3분의 2의 2분의 1의 2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2의 2분의 1이다. 통분해보면은 6분의 6 플러스 4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6분의 13이 된다라 보면은 6분의 13으로 묶어서 2 플러스 1이 둘 다 통분한 결과가 됩니다. 마이너스네요.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따라서 답을 1번이다 라고 골라줄 수가 있겠네요. 통분 잘했죠. 플러스 4 플러스 3 맞죠. 자, 그래서 벡터 함수의 선적분 케이스 1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자, 케이스 2 요거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벡터 함수 선적분이 아니고 좀 독특한 형태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풀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뭐냐면 벡터장이 보존적일 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적 벡터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벡터장에 대한 정의를 좀 볼 건데 만약에 어떤 벡터장 F가 어떤 스몰 f라는 스칼라 함수의 그라디언트가 됐을 때 그 f를 보존적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f가 fx, y로서 이변수 함수예요. 얘가 x제곱 플러스 xy의 마이너스 y제곱이라 쳐봐요. 그럼 이거에 대한 그라디언트가 2x 플러스 y, x 마이너스 2y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건데 만약에 어떤 벡터장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얘가 2x 플러스 y, x 마이너스 2y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띡 봤을 때 이 벡터장 자체가 보존적입니다 라고 말을 할 거면은 지금 이만큼이 어떤 f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의 그라디언트랑 같은 가치를 가지면 얘가 보존적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지금은 그렇죠. 왜냐면 이미 위에서 보고 온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이 벡터장 f는 보존적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f가 어떤 스몰 f일지라도 그거의 그라디언트 결과가 될 수가 없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 f는 보존적 벡터장이 아니라 그냥 벡터장이다 정도로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이 그라디언트 f가 된다라는 거는 이 자리들이 f를 x로 편미분, f를 y로 편미분한 결과여야만 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앞에 걸 y로 편미분, 뒤에 거를 x로 편미분했을 때 그 결과가 만약에 얘가 fx였다라면은 그 결과는 fxy가 될 것이고 만약 얘는 fyx가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클레로 정리라고 하는 정리에 의해서 이것들이 연속이라면 같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물들이 같았다라는 거는 애초에 위로 올라갔을 때 이 자리가 fx, 이 자리가 fy였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게 보존적 벡터장을 확인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내용들을 읽어볼 건데 자, 만약에 벡터장 라지 F에 대해서 그 그라디언트 스몰 F가 되는 그런 F가 존재까지 이게 일단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라지 F의 성분들이 일개 편도함수가 연속이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도 같이 조건이 걸려줘야만 해요. 그래야 보존적이라 말할 수 있고 그러면 F는 보존적이고 이게 일반적으로 이 2개짜리 성분을 갖는 벡터장과 3개짜리 성분을 갖는 벡터장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앞에 걸 y로 편미분 뒤에 거 x로 편미분해서 같은지를 보시면 되고 그럼 보존적. 그 다음 3개짜리는 좀 복잡한데요. 이게 p, q, r일 때 자연스럽게 밑에다가 라운드 라운드 x, 라운드 라운드 y, 라운드 라운드 z를 걸고요. 3번에 확인을 하시면 돼요. 얘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py랑 qx 같아야 되는 거고요. 다시 얘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qz랑 ry랑 같아야 되고요. 다시 얘랑 같아야 됩니다. 그 말이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작은 x, 작은 x, 큰 x 이렇게 3번에 대한 결과가 모두 같으면 우리는 얘를 보존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대요. 까지가 보존적 벡터장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보존적 벡터장대에 대한 그 계산 특징은 이 라지 F 대신에 이거를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같은 거니까 그랬을 때 이 그라디언트가 나오기 전에 원시 함수의 개념 그러니까 포텐셜 함수 얘는 포텐셜 함수를 구하고 종점을 넣고 빼기 시점을 넣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마치 우리 정적분처럼 진행을 하는 건데 이 정적분이라는 게 원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선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포텐셜을 구해서 양끝점 넣고 빼기가 된대요. 그리고 이 포텐셜 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자 F가 P, Q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라디언트 F라 보겠대요. 자 그럼 여기서 스몰 F는 P를 X로 편적분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PQ를 Q를 이번에 Y로 편적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합집합입니다. 이게 원래 플러스 C가 붙는 게 맞는데요. 지금은 어차피 이렇게 붙여봤자 이거 가둬서 종점 넣고 시점 넣어서 뺄 거기 때문에 얘가 2번 빼주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시고
마찬가지로 f가 p, q, r일 때는 얘가 보존적일 때 포텐셜 f를 구하는 방법은 p를 x로 편적분 합집합 u를 y로 편적분 합집합 그 다음에 순서대로 r을 z로 편적분하면 돼요. 합집합 r을 z로 편적분 하고 합집합이라는 건 중복되는 건 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포텐셜을 구해서 양끝점만 대입하면 답으로 결정이 된다. 이게 보존적 벡터장일 때의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보면 지금 이만큼의 벡터장이 있는데 이 곡선에서 선적분을 하래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얘가 앞에 거 y로 편미분, 뒤에 거 x로 편미분하면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벡터장은 보존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x로 편적분, y로 편적분 순서대로 합집합. 그래서 x로 편적분, x로 편적분. 자, 이거 y로 편적분하면 중복입니다. 버리시고 y로 편적분. 해서 시점 종점인데 지금 시점은 t가 0일 때. 그래서 들어가면은 0,1이고요. t가 파일 때. 들어가면은 0, 마이너스 2의 파이승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들어갔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의 2의 마이너스 2의 파이승이 되고 3승 마이너스 x가 다 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다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 1 되고요. 얘는 2의 3파이승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답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보존적 벡터장에 대한 풀이가 되고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인테그랄 C의 F내적 DR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화살표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기법이 조금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 얘가 벡터장이고요. 이거를 y로 편미분, x로 편미분하면 같아요. 얘를 z로 편미분, y로 편미분해 보면은 그게 마이너스 x의 2의 y승의 사인 z로서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를 z로 편미분. 그럼 마이너스 2의 y승의 사인 z, 얘를 x로 편미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로 확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보존적이니까 우리는 이 벡터장이 스몰 f의 그라디언트다라고 치시고 x로 편적분, y로 편적분, z로 편적분의 합집합 해주면 되는데 x로 편적분 해주면은 x의 2의 y승의 코사인 z y로 편적분 해주면은 중복이고요. z로 편적분해도 이미 있는 중복입니다. 그래서 다 버려주시고 닫아서 000에서 120으로 가는 그런 경로다라고 보면은 얘가 2의 제곱이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요. 만약에 이런 선적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선의 양 끝점이 여기랑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양 끝점을 유지한 채로 선이 이렇게 바뀌었다라 봅시다. 그러면 이 선을 때리는 벡터장에 대한 그 모습이랑 이 선을 때리는 벡터장에 대한 거는 당연히 이제 그 선이 받는 힘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 끝점에 의존하지 않고 그 중간의 모양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선적분이.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보존적 벡터장의 풀이는 포텐셜을 구해서 양 끝점을 대입해서 뺀다라는 거는 양 끝점에 의존하는 것이지 중간에 대한 그 곡선의 모습이 궁금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존적 벡터장에 대해서의 선적분은요. 경로의 독립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밑에 하나 좀 써드릴 건데 참고. 만약에 f가 그라디언트 스몰 f고 보존적입니다. 그럼 인테그랄 C F내적 DR을 보고 싶은데 이 점이랑 이 점을 이어서 얘가 C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C1, 이렇게 C2, 이렇게 C3가 있다라 보면은 이게 어차피 양 끝점에 의존할 거니까 얘가 인테그랄 C1이랑 인테그랄 C2랑 인테그랄 C3 다 같은 겁니다. 양 끝점만 같으면. 그러니까 이 중간의 경로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양 끝점에 의존하게 봐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보존적일 때에 대한 선적분의 특징이 된다라고 보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6번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냐면은 이게요 000에서 120으로 간대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를 설명을 안 했어요. 선분인지 곡선 따라가는지 뭔지를 몰라요.
양 끝점만 주고 보기를 보니까 객관식으로서 답이 결정이 무조건 된다는 거는 그게 경로에 따라서 다른 선적분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양 끝점에 의존해서 경로의 생김새에 무관하게 어차피 값은 고정이 돼 있다는 거니까 일단은 객관식 문제고 보기에 경로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도 없으니 지금 이 문제는 벡터장이 보존적일 것이다라는 거를 미리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념적인 걸 알고 있다면.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얹어가면은 일단은 보존적 벡터장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요. 다음 시간에 그림 정리부터 해가지고 선적분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